청소년기 치유하기 13세부터 26세까지 1. 청소년기 성년이 된 우리는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느냐에 의해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자신이 하고 있는 직업을 통해 확인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프로이트가 말한 성인 정체성의 두 기둥인 사랑과 일입니다. 건강하게 성장하여 자신의 삶을 훌륭하게 살아가야 하는 데 있어 사춘기, 청소년기는 정말로 중요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춘기의 시작은 어린 시절의 끝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 시기부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정한 주제와 패턴을 반복하는 과정을 거치며 변화합니다.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고 어느 교육을 받으며 무슨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많은 부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때 한 인간으로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첫 관문이 바로 청소년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건강하게 보내 정상적인 청소년 시기를 통과하는 것은 어린 시절에 발달된 자아의 힘에 달려 있으며 환경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청소년 시기에 어떤 특별한 상황에 직면할까요? 우선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아동기의 특성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어른스러워지려는 의지도 함께 작용하여 두 세계 사이를 오고 가며 혼란스러움을 겪습니다. 어느 날에는 어린 시절 모습으로 부모님을 대하다가 또 어떤 날에는 처음 보는 태도를 취하며 어른처럼 화를 내기도 하고 깊은 대화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지만 이를 잘 이해하고 성숙하게 대처해주는 부모와 어른들을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와 거리 두기를 시작합니다. 학교와 사는 지역 또래들과의 관계가 깊게 형성되어 그들과 보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아지며 마치 인생의 전부인 양 모든 에너지를 쏟기도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시기가 지나면 부모의 품을 떠나 독립을 하게 되는 것도 알게 되기에 부모에게서 조금씩 거리 두기를 시작합니다. 이때 부모는 서운함을 느끼지 말고 이런 자녀의 행동 변화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임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청소년 시기를 보내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 또한 잘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또래 집단은 매우 엄격해서 자신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헤어스타일이나 옷만 입어도 놀리고 비난하고 외면해버리며 심각한 상처를 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이 시기를 견딥니다. 부모와 학교를 통해 직업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결국 학업 성적에 따라 서열화된 직업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며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지도 모호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난감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 자신이 시간을 두고 고민하고 찾아보는 과정을 포기한 채 부모님이나 선생님, 사회가 원하는 직업을 목표로 삼아버립니다. 네 번째, 이때는 상당히 외로운 시기입니다. 아무리 많은 또래 친구들을 사귄다 하더라도 내면의 공허함을 느끼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새롭게 생겨나기 시작한 추상적인 사고 능력으로 인해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청소년기에 생기는 인지 구조는 자기 반성 능력을 가지게 하며 인생이 무엇이며 인간이 누구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합니다. 그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현실과 솔직한 자신의 모습 속에서 한계를 발견하게 되고 조금은 힘들고 고통스럽게 나를 알아갑니다. 이런 스스로가 가진 문제들과 고민들은 오직 자기 자신만이 가지고 있고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큰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외로움을 벗어나기 위해 또래 친구들에게 더욱 의존하게 되고 중독에 의지하게 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2차 성징과 함께 강력한 새로운 에너지가 출현하는 시기입니다. 성적인 충동과 호기심이 활발하게 일어나 자연스럽게 성을 탐구하게 됩니다. 생식기의 탐구는 건강한 정체성 형성에 아주 중요한데 그 이유는
성은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명료한 해답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볼 때 처음으로 인식하고 주목하는 것이 바로 성별입니다. 그만큼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에 대한 교육 현실은 건강한 정체성을 형성시켜주지 못하고 있으며 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환경이 조성되어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에 대한 호기심은 아주 강력하여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오히려 왜곡된 성적 지식과 인식을 가지게 되어 성인이 되어서도 힘겨운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6번째, 청소년기에는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발달하고 자아도취에 빠지기도 합니다. 심한 자의식에 빠지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기도 하며 자신의 경험과 삶이 특별해서 아무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허전함을 배우, 가수, 유명인을 우상화해서 그들에게 열광함으로써 채우려고 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아도취에 빠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오랜 시간 바라보고 자신의 모습을 가꾸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유행을 따르지 못하면 마치 인생을 잘못 사는 것으로 생각하고 무리를 해서라도 유행의 흐름을 따라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괜찮아 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주기에서 가장 격동적인 시기인 청소년기에 우리는 어느 부분에서 상처를 입을까요? 우리는 이 시기를 통과하면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반응하게 됩니다. 보호자를 자청하기도 하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 역할, 착한 아이가 되려는 노력 등 상황과 현실이 원하는 역할을 감당하려고 시도합니다. 이때 엮이는 가정 환경과 학교에서의 문제들로 인해 역할 혼동이 와서 아직은 건강한 성인이 되기 위해 잘 양육받아야 할 청소년 시기의 내가 어른 역할을 하는 혼동을 경험하면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내 안에 자리 잡고 평생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본받고 싶은 역할 대상도 없는 상황에서 억지로 영웅적인 모델을 흉내내려고 시도하다가 부정적인 정체성을 가지게 되고 심지어 범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어린 시절 받았던 고통과 충족되지 못한 욕구들이 밖으로 표출되기 시작합니다. 비행 청소년의 폭력은 상처받고 외로운 내면 아이의 분노를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부모와 친밀함이 없는 자녀는 학업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어린아이처럼 굴기도 합니다. 반대로 공부를 중독자처럼 하고 지나치게 어른스럽게 말하고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청소년 시기에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가정에서 누군가의 부재가 있다면 청소년기에 들어선 자녀가 가족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삶을 힘들어하는 아빠 엄마를 위로해주고 그들의 분노를 멈출 수 있게 노력하면서 자신에게 맞지 않는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집안일, 동생 돌보는 일 등 자신이 감당하고 싶지 않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물론 부모님들을 도와주는 정도는 괜찮지만 일상이 되어버리거나 그 일들이 마치 자신에게 부여된 일처럼 된다면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은 가장 큰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역할이지만 그 역할을 함으로써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끼며 수행하기에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청소년기를 떠올려 보시고 상처받았던 일, 즐거웠던 일들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시절보다 더 선명하게 많은 추억들이 기억될 것입니다. 가급적 자세하게 쓰되 왜곡시키거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합리화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그대로 쓰시고 그 당시의 감정을 솔직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다 쓰셨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줄 상대방에게 큰 목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앞에서 몇 차례 반복했기 때문에 이제는 능숙해졌으리라 생각됩니다. 다 쓰셨다면 이제 감정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청소년기 아이에게
이제 혼자가 아니며 항상 내가 옆에서 널 도와줄 거라고 말해주세요. 항상 함께 할 것이며 너의 고통과 아픔, 외로움을 모두 이해한다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으로 안아주시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마지막 치유하기는 조금 특별하게 진행합니다. 갓난아이 때부터 지금까지 상처받은 내면아이 치유를 진행한 모든 대상을 한 번에 불러내시기 바랍니다. 갓난아이를 불러내시고 그 옆에 유아를 불러내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 다시 초등학교 다니던 아이를 불러내시고 이제 청소년기,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까지 모두 불러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현재의 자신과 모든 단계의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함께 손을 잡고 서 있는 장면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그들 모두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제 혼자가 아님을 느끼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이 된 여러분이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 모두를 사랑하고 늘 함께 해주는 보호자, 새로운 부모가 되어주겠다고 말해주십시오. 상처받은 내면 아이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등장시킨 여러분의 상처받은 내면 아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전해주셨다면 이번에는 용서의 과정입니다. 용서는 우리가 이전과 같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치유의 과정이며 현재의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주는 과정입니다. 이때의 용서는 감정적이거나 피상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은 엄청난 상처들이 인정받고 확인된 후 진정한 아픔을 위로받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상처받은 한 인간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처를 준 그들이 상처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이해해주고 그들을 용서함으로써 얼어붙은 슬픔에서 벗어나 깊은 분노를 일으킨 그곳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없이는 우리는 분노를 표출하고 후회하고 다시 분노하는 무한 반복적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상처받은 아이는 상처를 준 부모로부터 절대로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되기에 굴레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우리의 분노를 치유할 유일한 방법이며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회복시킬 마지막 단계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상처를 준 상대나 부모가 만약 아직 살아있다면 어떤 식으로 관계를 지속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받은 상처가 심각하지 않으며 상처를 준 상대나 부모가 몇 가지 단점이 있어서 상처를 주기는 했지만 훌륭한 부분이 많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더욱 돈독한 사이로 발전한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잘 회복되어 상처를 준 상대나 부모와 더욱 성숙하게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서 소중한 관계로 발전하는 모습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상처를 준 상대나 부모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한다면 가급적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상처를 주고 학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행복한 삶을 위해 태어난 것이지 누군가를 돌보기 위해, 이용당하기 위해, 상처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자, 이제 모든 과정을 끝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차분하게 잘 실천해 오셨다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응원합니다. 이 과정을 진지하게 끝까지 해내셨다면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잘 치유되는 경험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도 꼭 혼자서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가짐이 변화되며 회복의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저 역시 여러 상담자들에게 상담을 받아보았지만 이렇게 어린 시절에 상처받은 나를 스스로 위로해주고 상담을 해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담을 시도하는 상담사도 아직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신 분이라면 이런 치유의 상담을 하는 상담사를 찾아가거나 혹은 상담사에게 이 과정을 함께 해달라고 요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건이 잘 되지 않는 분들은 혼자서라도 꼭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했다고 해서 완벽하게 치유되는 것이 아니니 생각날 때마다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위로해 주시고 상처를 안겨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면서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의 건강도 잘 챙겨야 하지만 모든 병은 마음에서부터 온다는 말이 정말 사실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진심으로 치유되어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날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그 뒷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